미륵은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분리하기 위해 4개의 구리 기둥을 세우고 해와 달이 각각 둘인 것을 정리한다. 이처럼 창세 신화에서는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나친 것을 제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족 신화에도 해가 10개인데 활로 9개를 쏘아 없애고 1개만 남기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미륵은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내 별을 만든다. 미륵은 거인이다. 그리스 신화에 타이탄이 등장하듯 거인은 창세 신화에서 중요한 모티브이다. 미륵은 거인이기 때문에 옷소매를 만드는데 반필의 옷감, 옷서풀 만드는데 5자의 옷감을 필요로 하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지만 불이 없어서 생식을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듯 우리 신화에도 태초에는 불이 없는 상황이 그려진다. 미륵은 불과 물의 원리를 메뚜기, 개구리, 생쥐 등 미물에게 물어보고 그 근본을 알게 된 뒤로 하늘에 기도를 한다. 거인의 기도에 응답했는지 하늘에서 벌레가 금쟁반, 은쟁반으로 떨어지더니 각각 남녀로 변한다. 그 다음은 나무에서 떡과 과일이 열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가가 태어난다. 석가는 세상을 빼앗으려고 미륵과 경쟁을 한다.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과 제우스가 세상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말이다. 미륵이 3가지 시험에서 모두 석가를 이기자 석가는 꾀를 내어 꽃 피우기 시합을 하자고 제의한다. 꽃을 피우는 것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 미륵은 꽃을 피우다 말고 잠이 든다. 이때 미륵의 무릎에 핀 꽃을 석가가 몰래 훔친다. 미륵이 잠에서 깨어나자 석가는 내가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한다. 미륵은 석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세가 되리라라고 예언한 뒤 사라진다. 이 신화에서 석가는 도덕률과 근기를 깬다. 진짜 부처여도 말이 안 되며 그냥 스님이라 해도 고기를 구워 먹고 거짓말을 한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들을 인간 세상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신화의 인물은 사실 금기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리스 신화에도 납치와 강간, 근친상간이 수도 없이 반복되지 않는가. 신화에서 석가는 스님들을 만났는데 그중 둘은 고기를 먹지 않으니 죽어서 산에 있는 바위와 소나무로 변한다. 그리고 여기서 신화는 끝난다. 도대체 이런 허무한 상황에서 무슨 뜻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논리도 없는 신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꿈꾼 것 같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래서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혼돈에서의 분리. 첫째, 혼돈이 상징하는 의미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태초의 궁창이나 혼돈이 가리키는 뜻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혼돈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면서 세상이 시작되는 장면은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서도 중요한 모티브이다. 그렇다면 석가가 소뚜껑 같은 틈새를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이미지, 혹은 방고가 도끼를 잡고 아래 껍질을 후려쳐서 나오면서 혼돈이 깨지는 이미지는 무엇을 뜻할까?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원시인이 도끼를 사용해 돌과 나무를 가르는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조응하는 신비로운 순간이라고 했다. 또 거인은 왜 미물에게 물어보았을까? 둘째는 거인이 왜 자신보다 작은 미물에게 질문했을까 하는 점이다. 거인은 풀 메뚜기, 풀 개구리, 생쥐에게 불과 물의 원리를 질문하는데 이들은 엄청나게 작은 존재들이다. 그런데도 거인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태도를 보인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대극의 통합 이미지이다. 대극의 통합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반대의 존재가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해 놓으셨네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일어설 수 있다. 금쟁반, 은쟁반의 상징성이다. 구리나 동이 쉽게 변하는 반면 금과 은은 변하지 않고 오래간다. 바닥까지 추락했다면 다음에는 바닥을 차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 지금이 바닥인 줄 의식하고 있는 한 당신은 죽지 않은 것이다. 더는 잃을 것 없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차고 올라갈 힘을 받는다. 그러니 떨어질 때는 완전히 떨어져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쟁반은 음식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다. 쟁반의 역사는 인간의 공예의 역사, 문화의 역사와도 통한다. 우리와 유전자가 99.4% 비슷하다는 침팬지가 음식을 먹기 위해 넓적한 돌을 쟁반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인간의 반열에 오른 것이리라. 예전에는 돌에 담아서 먹었지만 청동기 시대를 지나 노쇠, 목기 등으로 그릇이 바뀌면서 문화가 시작되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무언가를 담는 도구인 용기는 특히 여성성을 상징한다. 여성의 수용성은 정치적인 의미의 수동성과는 다르다. 여성적 수용성은 인간의 창조적 과정과 맞닿아 있다. 원시시대에 곡물을 수확해 밥과 땅을 만들고 이를 담기 위해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일들은 거의 모두 여성들의 몫이었을 것이다. 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 속에서는 미륵의 세상을 석가가 탈환한 것처럼 나온다. 석가가 현세를 관장한다면 미륵은 미래 세계를 관장하는 미래의 부처이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그것을 비틀어 버렸다. 과거에서 갑자기 미래로 뛰고 다시 또 과거로 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꿈의 세상과 비슷하고도 볼 수 있다. 꿈에서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한다. 분석 심리학자들이 신화를 주목하는 이유도 신화와 꿈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미륵과 석가의 관계도 시간적인 뒤틀림이나 역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석가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뛰어넘는 보다 고차원의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무지가 있어야 생기고 거짓말이 없으면 진실도 없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100번을 앉아서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둘이 앉아서 꽃을 피우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꽃, 진실의 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